자, 9조 5천억을 들여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배터리 내재화에 스타트를 끊겠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자, 2020년 지금으로부터 약 3, 4년 전이에요. 3, 4년 전에 노 사장이 라이브를 할 때 배터리 내재화를 해야 된다. 폭스바겐, BMW, 벤츠 모든 애들이 내재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도요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반드시 그걸 해야만 된다. 현대자동차는 그 부분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배터리가 가장 비싸고 생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란 말이에요. 많은 제조사들이 배터리의 내재화 자체 생산을 위해서 많게는 40조 이상을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도요타, 벤츠, 폭스바겐 막 이런 애들, BMW, 왜 포드, GM 모든 회사들이 다 배터리 개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하는 뭐 4680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 배터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야지만 작은 배터리 64kW 미만 55kWh 정도 되는 배터리로 2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도 되게 용이해진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은요, 배터리 자체 제조뿐 아니라 광산, 배터리의 소재 광물,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코발트라든가 니켈, 망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터리의 소재, 그런 쪽 광산에 직접 투자를 해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뭐 우리나라 말로 있죠. 밭대기가 있죠. 밭대기. 농촌에 그냥 밭대기 사다가 그냥 사과 나오는 거 작물 다 그냥 싹쓸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배터리를 자체 제조 생산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도 있지만 밭대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물을 아도 쳐버리는 거지. 광산을 다 사버리는 거죠. 그냥. 아니면 돈을 그냥 박아버리든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좋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재화라는, 그때 당시에 나한테 엄청난 댓글 테러가 달렸습니다. 니까짓게 뭘 한다고. 그리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배터리 내재화를 어떻게 하냐. 오늘도 그런 댓글 달렸죠.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는데 하잖아요. 다 하고 내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전기차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배터리 내재화는 필수다. 이걸 꼭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도태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시장 경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앞으로 3, 4년 뒤, 4, 5년 뒤에는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 판도에서 굉장히 불리한 고지에 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전기차는 나중에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전기나 수소로 가는 건 맞지만 수소는 맞지만 난예시라고 얘기했어요. 난예. 아직 아니다. 전기차는 적어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수소도 마찬가지고 수소 전기차도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고로 현재는 내연기관차를 지금 뭐 사면 안 된다. 그 오토기어 김정민 씨가 뭐 전기차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2년 전에 그런 유료 그런 스탠스로 방송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때 그랬죠. 저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지금 전기차를 사라라고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2, 3년 전에 내연차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금방 설 자리가 없어지고 뭐 단속으로 없어지고 전기차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내연차 사도 된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내연차랑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굉장히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고 미국의 포드와 GM조차도 지금 하이브리드와 내연차의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연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고 또는 내연차에 다른 기술들이 붙어서 탄소 배출량이 월등하게 적어지면서 내연차가 이대로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써도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또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애 에너지 주율로 봤을 때 오히려 내연차 작은 배기량보다는 전기차의 생산 판매 그리고 폐배터리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탄소 배출이 오히려 작은 배기량의 내연차보다 높다라는 연구 발표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노 사장이 주장을 했고 이때 당시에 내가 배터리 내재화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한테 엄청난 댓글 테러를 했던 씹새끼들이 지금 아마 이 방송도 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이 다 맞았잖아요.
배터리 내재화를 해야 되고,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내재화가 너무 늦었다. 앞으로 2, 3년 뒤에 한다 한들 시작과 동시에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한 시간이 걸려야만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고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9조 5천억을 들여서 배터리 내재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2028년 또는 2030년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안정화 작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2023년이 지금인데 2026년이나 27년도에 시장에 나오는 전기차에서는 현대자동차는 특히나 중국 브랜드한테 선빵에 엄청난 큰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될 것이고, 테슬라에서 나오는 효율이 높은 원통형 배터리를 달고 나오는 차들한테도 시장 경제에서 많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저렴한 전기차한테, 폭스바겐은 자체 생산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규모, 또 소형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접목시키면서 폭스바겐한테도 많은 시장을 아마 뺏기게 될 겁니다. 거기다 도요타에서도 막강한 이제 하이브리드와 도요타도 전기차가 나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 내재화에서 나오는 저가형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내가 봤을 때는 2026년, 2027년에는 현대자동차가 내재화한 배터리를 장착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2026년, 2027년도에 현대자동차는 누구 배터리를 달고 나오느냐? 중국 CATL이나 BYD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시점에는 중국 전기차도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오는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또는 품질에서 굉장히 불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내연차하고 하이브리드의 기술이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지금 뛰어나거나 많은 부분을 투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도 지금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전기차까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현대자동차의 미래가 저는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자, 원가 부담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자, 현대차 그룹은 최근 배터리 개발 센터를 출범하여 배터리 셀 단위 설계부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투자할 금액은 9조 5천억이에요. 지금 당장 이 돈이 다 투입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뭘 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배터리 내재화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노 사장이 3년 전에 4년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꿈쩍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삼성, 뭐 LG 다 각자 잘 나가고 있고, 중국의 CATL의 의존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 가까이 의존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와서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 언제 할 겁니까? 언제 될까요? 과연 잘은 될까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D-올류 산타페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자체 개발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탑재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부분도 현대자동차가 참 어리석어 보여요. 산타페가 팔렸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뉴 산타페가 나왔어요. 2년, 3년 뒤에 올류 산타페가 나왔어요. 다시 산타페가 나니까 D-올류 산타페가 나왔어요. 뭐 하는 짓거리예요? 씨발? 한글 갖고 장난합니까? 그냥 산타페라고 하면 되잖아요. 산타페 23년형 무슨 타입, 무슨 바디, 뭐 CM이면 CM, DM이면 DM,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D-올류 산타페야. 씨발, 이런 게 어딨어. 아니 도대체 이런 장명법은 씨발 누가 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산타페라고 하면 알지. 오래 생산했는데.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손이 막 오그라들 것 같아요. 이건, 아니, 이런 마인드로 차를 생산한다는 게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진짜. 아니, 산타페 CM, DM, 뭐, HM 이렇게 가면 되지. 난 진짜 이런 거 보면 저 웃겨. 자, 여기에 어쨌든,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 도요타 그룹도, 배터리를 하이브리드부터 차곡차곡 해서 지금 얘네가 배터리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어떤 그 멍청한 유튜버가 도요타가 뭐 2, 3년 안에 망한다고 하는데, 너 씨발, 2, 3년, 당신이 말한 2, 3년이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으면 1년 반 뒤에 도요타 안 망하기만 해봐. 내가 당신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당신이 그날 방송한 거 내가 틀고 찾아갈 테니까 1년 반 뒤에 도요타 안 망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도요타는 배터리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얘네는 판매했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폐차될 때 자기네들이 그 배터리를 다시 회수해서 그 당시에 파나소닉하고 얘네가 무슨 자체 현대자동차의 모비스처럼 뭐가 있어요. 자회사가 있는데 걔네랑 합작 법인으로 해서 니켈 망간인가? 그 배터리를 회수해서 재활용 배터리를 또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게 도요타의 지분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얘네는 배터리에 대한 준비가 차곡차곡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2027년도, 2030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는다라고 지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획기적인 배터리를 또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배터리 쪽에서도 도요타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얘기는 뭐냐. 하이브리드는 일단 배터리 용량이 6kWh, 뭐 9kWh 좀 작잖아요. 그리고 냉각에 대한 효율도 그냥 후황 하나만 달고 뭐 이렇게 막 그 냉매를 활용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안 하니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 요런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작은 배터리를 먼저 하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획을 잘 잡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뉴 산타페, 디올 뉴 산타페죠. 씨발 이름 더럽네. 어쨌든 디올 뉴 산타페 얘가 중량이 제가 봤을 때 꽤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 하이브리드 1.6 그 엔진 오일 증가 이슈를 갖고 있는 이 엔진의 하이브리드가 과연 적합한 파워트레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많이 걱정은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폭스바겐 그룹은 여기서부터 이제 봐보세요. 뭐 오토기어 김정민 씨가 폭스바겐 그룹이 현대차한테 뭐 배터리를 사간데 어쩐다라고 했는데 폭스바겐 그룹은 2027년부터 이미 배터리를 자체 생산이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착수하니까 2027년에는 자체 생산 전기차 74kWh 이상, 83kWh 이상의 배터리를 이때 생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죠. 폭스바겐 그룹은 2027년부터 배터리를 생산 예정이고 240기가와트 규모의 셀 공장 6개를 추가로 2030년까지 설립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공장이 그럼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또 미국에도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죠. 폭스바겐 그룹은 자체 개발 생산한 배터리를 그룹 내 전동화 모델에 탑재도 하지만 타 브랜드에 공급할 예정으로 배터리 자체 내재화를 굉장히 규모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현대한테 배터리를 사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도요타 그룹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본 베이스로 하고 2027년 요 시점이 지켜질지는 모르겠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격과 화재 위험이 충격에 의한 화재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가지고 주행거리가 약 2배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6배에서 1.7배까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나와봐야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피를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 효율이 되게 높습니다. 요거를 지금 2027년에 생산 적용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폭스바겐은 이런 목표가 있고요. 중국 BYD는 배터리와 완성차 모두를 생산해서 현재 모든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인지도라든가 AS망이라든가 중국이라는 짱깨라는 그 프레임을 좀 벗어나는 순간 시장 판도는 굉장히 크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가 안 되라 망해라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잘 되면 좋겠는데 모든 것들이 너무 느리고 회사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제발 좀 차를 잘 알고 차에 대한 어떤 뚝심과 그리고 차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런 회사의 대소사의 결정권자에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국뽕에 취해 있는 노 사장은 현대자동차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잘 돼서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에 이 차 있어. 이렇게 나도 떠들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아반떼에는 사실 자랑할 만해요. 그 가격대에 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골프 GTI나 R보다 또는 BMW의 어떤 모델보다 안 좋지만 스포츠성에서 이렇게 재미로만 타기에는 아반떼에는 잘 만든 차가 맞거든요. 나는 잘 만든 차 현대도 있어요. 현대는 아반떼를 원래 잘 만들었었어요. 근데 소나타도 잘 만들었는데 요즘에 와서 좀 줄짝이 된 거고. 저는 현대자동차가 잘 만드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살 거고, 전에 제가 IG 그랜저를 사서 3년 6개월 동안 탄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좋은 차가 나오면 저는 차를 살 겁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로만 현대자동차가 최고라고 하고 그들은 사실 현대차를 안 타고 다니죠. 본인들은 다른 차를 타면서 말로만 현대자동차가 최고라고 해요. 저는 BMW가 최고라고 말하고 BMW를 돈 주고 사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전 타겠죠. 그럼 아반떼는 사지 왜 안 사냐? 아이는 좋은데 내 나이에는 안 맞죠. 아이는 사실 내가 타기에는 좀 내 나이가 이제 쉰이 다 됐는데 내가 방방거리고 타고 다니기엔 안 맞죠. 근데 나는 아이는 좋은 차라고 봅니다. 깡통 모델을 사서 살짝 이것저것 만지고 타기 정말 좋은 차는 맞아요. 근데 나는 현대자동차가 딱조린 저도 이미 3, 4년 전부터 예측을 했었고 다른 제조회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저도 예측을 하는데 왜 현대자동차는 그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또는 때늦은 이런 결정을 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때늦은 적시의 한 수는 때늦은 열수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시의 한 수는. 근데 현대자동차는 적시의 한 수를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때늦은 한 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현대자동차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에 차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많잖아요. 이 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야붕이들, 차붕이들이 좀 현대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형, 빨리 내려와. 형이 내려와야 현대가 사는 거야. 부탁 좀 할게요. 내려오세요. 자리로 가겠습니다.